만나셨어요? 작년에 대통령 되고 나서 작년 8월 30일 2번이나 만났어요. 너무 좋았다. 그 국민의힘은 뭔가요? 국민의 암당이라고 했죠. 이재명의 실체를 모를 때는 한때 이재명을 지지했었죠. 한때 지지를 했었죠. 근데 이재명의 실체를 알고 나서는 지지를 할 수 없죠. 이재명이 네.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다. 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이재명 자체가 오래전부터 부정선거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이 주장을 했어요. 네, 본인이 주장했죠. 몇 년도입니까? 그게 2017년도 1월 7일에 조선일보에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2017년 1월 7일 이재명 자신이 조선일보에 인터뷰하면서 부정선거가 있고 투표소 수개표를 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조선일보 인터뷰했습니다. 2017년. 그거는 시민들이 이제 제보를 통해서 네.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군요. 그렇죠.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러면 이재명이 정확히 알고 있는데 본인도 그 부정선거의 피해자였는데 네. 왜 갑자기 부정선거가 없다고 하는 거죠? 없다 하는 게 아니고 비겁한 거죠. 알면서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죠. 모른 척. 네, 모른 척 하는 거죠. 킹당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슷한 모습인데 대선 전에 네.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후보 때 2022년 3월 4일 경주 유세에서 대국민 공약을 했습니다. 부정선거를 획책하거나 기획하는 자는 이 땅에서 살 수 없게 한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습니다. 그 영상으로도 있죠. 이 영상 있죠?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하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이 심지어는 부정선거 한 패거리 아니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어요. 처음에 지금 벌써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가 지금 1년 5개월 6개월 지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초기라서 그렇다 치고 많은 사람들이 응원도 하고 지지도 하고 했습니다. 기대도 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1년 5개월 6개월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부정선거 부처도 꺼내지 않는 윤석열 정권에게 많은 또 실망도 하고 분노도 하고 부정선거 특검하라 수사하라 명령을 하고 있죠. 저는 이 부정선거가 네. 민주당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다. 네. 국힘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네. 그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것을 묵인하고 있고 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속여왔다라는 이 부분을 네.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네. 특별히 또 모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아스팔트에서 아이고. 이렇게 막 지금 보시면 제가 네. 선생님을 알게 된 지도 몇 년이 수년이 지났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때보다도 더 많이 그 지쳐 보이시고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네. 한 잔 더 말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쉬십시오. 오늘 그냥 편하게 우리 또 편하게 한잔 합시다. 네. 그리고 이거 제가 안 드리면 괜찮습니다. 안 드리면 뭐 인터뷰하기가 좀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시면서 해야죠. 고맙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제가 네. 해포를 좀 아이고. 볼 겸 또 좀 네. 위로를 해드릴 겸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술을 좀 말아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저는 언론사에서 있다 보니까 네. 저도 이제 술을 많이 절제를 하는데 네. 그 원래 언론사에 있을 때는 거의 뭐 절제라는 게 없었죠. 책이네. 또 이게 한 잔 들어가니까 좀 네. 바로 옵니까, 바로. 바로 이렇게 좀 미소도 좀 얼굴에 미소도 좀 퍼지고 멜리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기분이 좀 사람. 살짝 좋아지는데 네. 참 힘든 투쟁을 했죠. 힘든 투쟁도 하고 네. 정말 언론도
경찰도 드시면서 하시죠. 네, 언론도 경찰들도 부정선거에만큼은 예. 철저히 침묵하고 예. 탄압하고 네. 통제하고 그렇죠. 예, 그거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지금도 뭐요 온몸으로 또 다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면서 예. 싸우고 있는데 아까 기자들 이야기했는데 위에 언론사 사주를 비롯한 핵심들이잖아요. 예. 기자들이 진짜 심지어는 KBS가 네. 우리 그 여의도의 국힘당 앞에서 부정선거 천막 농성을 하면서 예. 시를 계속 했어요. 예. 우리 부방대를 비롯한 많은 애국 시민들이 예. 투쟁을 해왔는데 KBS가 1시간 넘게 취재를 해갔어요. 예. 2023년 3월 6일 국힘당 경선이 한창일 때 그때 당대표 경선이 한창일 때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촬영을 하고 결국 방송은 내보내지 않았죠. 회장님께서 네. 그 이재명 네. 당대표를 네. 지지했을 때는 네. 이재명 당대표가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지지하신 거잖아요.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는 이재명이라는 그때 당시 이제 촛불 전국에 바람이 불었죠, 이재명이. 그러니까 지금에서 이제 내가 한 7년을 아스팔트에서 경험하고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진실들을 알고 나니까 네. 언론도 이른바 메이저 언론들 네. KBS, MBC, SBS, YTN, 연합뉴스 또 조중동을 비롯한 이런 언론들이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거짓. 거대한 카르텔의 하수인들이라는 걸 몰랐죠. 부정선거의 실체들을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촉촉들이는 몰랐지만은 좀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촛불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싸우고 그런 과정에서 언론에서 완전 강풍이 불었잖아요. 네.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이놈이 나한테 찾아온 거죠. 정확하게 2017년 1월 7일 촛불 집회가 한창일 때 강화문 정부청사 앞에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그놈이 찾아와가지고 지가 대통령 나올 거니까 자신의 후보를 명함을 주면서 이재명 명함을 주면서 함께 하자고 나를 초대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래서 총가락 혁명군이라는 그거는 그 전서부터 있었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총가락 혁명군에 합류를 했겠죠. 이재명이 직접 내가 이제 와가지고 아스팔트에서 열심히 투쟁하니까 쉽게 말해서 자신의 그 행동대장 꼬봉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낙점을 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때 2017년 1월 7일 강화문 정부청사 앞이건 그날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선일보를 통해서 이재명이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련 인터뷰를 했고 투표소 수개표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인터뷰를 한 날입니다. 그 역사적인 날이고 네. 그 잊으실 수가 없고. 네, 잊을 수 없고 자신이 직접 보통 성남시장 시절이거든요. 비서 명함도 아니고 자신의 명함을 주면서 지금도 내 휴대폰 입력에 성남시장 이재명으로 되어 있어요. 네, 성남시장. 그러면서 이제 전라도 김대중 컨벤션 센터 강주에 손가락 혁명군 첫 출정 시 자신의 지지자 모임을 하니까 대통령 출마하기 위해서 초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관심 있고 조금은 그때는 바람이 불었고 조금 정의로운 줄 알았지. 실체를 모를 때는. 그래서 함께 이제 대한민국을 혁명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전국을 돌면서 지지를 했죠. 내 사비를 들여가면서. 그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들여가면서 네, 했죠. 그게 약 한 3개월? 오랜 기간 아니고 약 한 3개월 정도. 그러면서 2020년 경선 당시 2017년이죠. 2017년 탄핵이 되고 경선 더불어조작당에 경선을 했거든요. 그때 이재명, 최성, 안희정, 문재인 이렇게 4명이 나왔거든요. 처음부터 민주당 경선은 조작 사기였어요. 많은 잡음도 있고 많은 문제들을 제기했고 심지어는 더불어조작당의 홈페이지 그 게시판이 마비된 정도로 여러 문제들로 항의를 했죠. 많은 지지했던 국민들이. 그때는 민주당 당원이 아니어도 국민 경선에 참여할 수 있었거든요. 저희 역시도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지금까지도 나는 큰 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어요. 당원은 아니었지만은 대한민국 좀 이렇게 바로 잡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국민경선에 참여했는데 직접 경험해 보니까 완전 이거는 우리는 덜러리예요. 덜러리고 심지어는 전화까지 투표까지 국민경선에 참여해가지고 했는데 앞전에도 내가 한번 방송에 백서스님 제보도 하고 해가지고 다른 방송을 통해가지고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냥 국민들은 꼭 민주당 당원 아니라도 국민경선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진짜 대한민국 좀 바꾸는 줄 알고 이재명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많이 실망을 했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경선에서 부정선거가 네. 증거가 나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경선에서 내가 신청을 했거든요. 민주당 거기 경선에 참여한다고 그 전화로 신청을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그때가 2017년 3월 말 4월 초 문재인이가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기 전에 국민 경선할 때 했는데 전화를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그냥 없는 번호라고. 왜 인터넷에 막 올라왔어요. 사람들이 자신도 투표를 했는데 없어졌다고. 아니 하루 이틀 투표 기록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ARS죠. 그때는 ARS 투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현장 투표도 했고 우리는 ARS 투표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전화로 ARS 모바일로 투표를 했는데 분명히 투표하고 투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녹음까지 다 했거든요. 녹음까지 다 했고 그걸 가지고 있는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사람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자신도 투표했는데 없어졌다. 주로 1번 홀수 번호가 없어졌다 하는 거예요. 나도 뒷번호가 71 1번이에요. 1번. 검색을 해보고 전화를 해보고 확인하니까 그냥 없는 번호로 나와. 투표하지 않은 번호로 나와. 분명히 투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까뿌까 TV에서도 그 방송을 다루고 했어요. 투표를 했을 경우에 정상적일 경우에 어떻고 아닐 때 어떻고 그 비교해가지고 올린 것도 있고 어쨌든 분명히 했는데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기록들은. 투표를 했지만 네. 안 된 걸로 네. 겁니까? 네. 안 된 걸로 나오고 그러니까 일종의 무효 처리된 거네요. 네, 무효 처리 아예 투표에 참여 안 한 걸로 나옵니다. 안 한 걸로 나오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분석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은 이재명에게 투표한 표를 문재인에게 넘겨줬다. 이걸 없앨 만큼 예를 들어서 조작을 여기에 이 정상적으로 투표를 이재명을 지지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50만 표를 이재명에 지지했다. 그러면은 그 중에 그 일부를 100% 다 없애버린 건 아니고요. 일부를 없애버린 거예요. 이게 몇 명입니까 표가? 아니, 그러니까 그 정확한 표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렇게 증언한 사람들이 많죠. 몇 명 정도 되나요? 아니 지금 대략. 수천 명이 그때 당시에 수천 명이 문제 제기를 했고 막 나도 이상하다 막 했고 근데 또 그 증거를 가지고 문재인 당선 무효 소송 말이 아닌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이 661명이나 됩니다. 나도 그 원고로 참여를 했고 661명이 문재인 당선되고 나서 문재인 당선 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지만은 이재명도 부정선거 그냥 묻고 가자. 그냥 행정상의 작은 실수, 심소봉대.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민주당 앞에서 더불어조작당 여의도 사무실 중앙당사 앞에서 시위를 했어요. 조작 사기다. 지금 보면은 없애버린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말이 아닌 증거들을 가지고 660만 명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거를 4년 3개월을 뭉개버린 거예요. 자, 문재인이 불법 가짜 5구 대선도 조작했죠. 당대표 경선도 조작했죠. 근데 이재명은 한 패거리가 됐고 그 알고 보니까 이해찬 그놈이 뒤에 있었고 자신은 그때 경기도지사로 나오면서 다음을 본 거죠. 그래서 그때 한번 떨어졌지만은 문재인이가 먼저 하고 이번에 또다시 2022년 또 대통령 후보로 결국 나왔잖아요. 이재명이가. 결국 뭐 또 조작하다가 떨어졌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가짜다. 말이 아닌 660만 명이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날아간 사람도 있고 증거들. 그래서 있는 사람들만 660만 명이 제기를 한 거예요. 대법원에 제기했는데
공직선거법 225조에 어떤 정송에 앞서서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문재인의 하수인 김명수, 대법원의 김명수의 하수인 민유숙 있잖아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민유숙이가 우리 2017 수 47 문재인 당선 무효 소송의 주심이었어요. 4년 3개월을 제대로 된 재판 한 번 없이 뭉개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년, 재작년 우리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2021년도 대법원 앞에서 삭발, 단식, 농성을 11일간에 걸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정말 온갖 탄압음에 다 받으면서 몸까지 아픈 사람이 정말 사적생적 사회각으로 싸운 거예요. 문재인 당선 무효 소송 4년 3개월 뭉겼죠. 그때 당시 또 4.15 부정선거, 2020년 총체적인 불법 부정선거 4.15 1년 2개월 동안 뭉개버린 거죠. 뭉개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또 블랙 시위를 시작을 했고 알게 돼가지고 또 젊은 친구들하고 함께 또 4.15 부정선거 초기부터 함께 했으니까 나는 그 전서부터 부정선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쟁을 해오는 과정에서 4.15 2020년 4.15 총선도 총체적인 불법 부정선거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이제 강준용을 비롯한 젊은 청년들하고 거기 가천 상습 부정선관위 범죄 집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습 부정선관위 범죄 집단으로 아예 나는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 사실에 그 범죄 집단들이 중앙선관위에 나를 고소 고발을 못합니다. 나는 몇 년 동안 공개적으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심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을 못해요. 어쨌든 거기서부터 이제 블랙시 젊은 친구들하고 시작을 해가지고 또 강남역 오게 되고 또 민경욱 우리 또 동진이 또 개인적으로 또 형님이라고 하는데 국회에 나고도 2020년 4월 28일 날 만나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3년 6개월 이상 동지로 싸우고 있고 부정선거는 진짜 단순한 의혹이 아닌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 불법 가짜 권력들이 뭉개고 제대로 재판을 안 했을 뿐이고 수사를 안 했을 뿐이죠. 제가 그 안주를 좀 네, 먹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드시기 힘들 것 같아요. 아유. 이재명을 한때 지지했고 조금 그때는 이재명 실체를 정확하게 모를 때는 언론이라든지 정치권들의 섭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다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기자님도 기자 생활 하셨으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그 이후에 내가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더불어 조작 나는 대놓고 그냥 더불어 조작당인 거예요. 더불어 조작당 뭐 이름들도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름들도 많은데 비꼬는 이름들 네 많은데 나는 더불어 조작당이라. 더불어 조작당. 그 국민의힘은 뭔가요? 국민의 암당이라고 하죠. 국민의 암. 네, 국민의 힘이 아니고. 조작의 힘. 네, 국민의 힘이. 조작의 힘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 힘이 아니고. 조작의 힘. 조작의 하수인 꼬봉들. 조작의 힘. 네, 조작의 힘. 조작하는 힘이 좋다. 조작의 힘, 더불어 조작당. 네. 쌍쌍으로 잘 맞는 것 네. 같은데. 국힘당도 부정선거에는 네, 다 그냥 한 패.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근데 그냥 지금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거에 대한 추측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이 집단이 지금 계속 부정선거에 네. 그 담합을 하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이준석 전 당대표가 네.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너무나 강렬하게 네. 얘기도 꺼내지 못하게 그렇죠. 했거든요. 다 조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결론은 부정선거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뭐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돌아가면서 부정선거를 진보 보수 할 것 다 했어요. 다 했고 오랜 동안 자행했는데 국민들은 설마 선관위가 요즘 시대가 어떤데 부정선거 그렇게 네 말씀하신 분들이 많은데 부정선거는 명백한 단순한 의혹이 아닌 명백한 사실들이고요. 그 증거들은 정말 차고 넘치고요. 우리가 애국 시민들이 노력해서 부정선거 증거들은 이미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범죄자들을 지금 아직까지 우리는 수사권도 없고, 네. 국민들이 국민 봉기로 다 함께 떨고 일어났으면 벌써 끝날 일이지만은 국민들도 여러 가지 자신들의 그 생업이라든지, 네. 또 설마 그런 부분도 많았고, 아직까지도 부정선거 모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왜 이른바 메이저 언론들이 진실 보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참정권이 있는 시민들은 부정선거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정치인들만 지금 맞습니다. 쌍으로 네.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힘도 없다고 맞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안 하고 네. 없다고 그러고 네. 그리고 심지어는 수사도 하면 안 된다. 네. 수사할 필요가 없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무수한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진영이 네. 정치꾼들과 시민들, 자유시민들과의 진영이 지금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좌우나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힘의 문제가 아니고 맞습니다. 시민과 정치꾼들의 네. 어떻게 보면 사기꾼들 아닙니까? 이 정도 됐으면. 맞습니다. 네. 거짓말을 일삼는 사기꾼들인데 네. 이 사람들이 지금 마치 자신들이 정당하게 뽑힌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다. 네.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지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네. 이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 네. 잔 더 네. 드시고 아, 네. 말씀을 좀 이어가시죠. 아유, 우리 김대님도 어쨌든 벌써 몇 년을 아스팔트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또 순간의 앞에서도 그렇고 동지로 함께 싸웠는데 참 오늘 정말 처음으로 한잔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뭐 식사라든지 뭐 이렇게 뭐 차라든지 그렇게 뭐 할 경우는 많았지만은 이렇게 편하게 소주 한잔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촛불 집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제도 문제 때문에 서울 올라왔고 서울 올라와서 언론인, 정치인들, 수많은 사람들 만났고 또 시민 활동하시는 분들, 시민사회 활동하시는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가 이제 열심히 거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국회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활동을 하면서 촛불 전국을 맞이하게 됐죠. 촛불 집회 1회 때부터 나는 그때는 언론에도 쏘갔고 이재명도 쏘갔고 그게 정인 줄 알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전혀 내가 만났던 언론에서 나와가지고 좀 유명하다는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네. 지금까지도 4선 5선 국회의원들을 알고 지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하나같이 부정선거에는 다 침묵하거나 외면을 하고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부정선거 증거들을 보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살을 했고 또 특히나 장제원,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라는 장제원은 그 작년에 국회에서 직접 내가 장제원을 만나가지고 자신이 장제원이 나한테 명함을 주면서 내가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카톡으로 단체가 아니고 1대1 카톡으로 부정선거 드러난 증거들을 다 보내드렸어요. 그때 행정안전위원장을 하고 있었어요. 장제원이가. 그리고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라고 하잖아요. 뭐 지금도 네. 핵심 인물 중 지금도 뭐 방통위원장인가 뭐 하고 있잖아요. 국회에서 중책을 맡고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 행정안전위원장을 했는데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내가 그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투쟁을 하면서 드러난 증거들 또 시민사회 이런 데서 전문가, 재해 전문가들 또 공병호 박사님이라든지 뭐 민경 박사님 이렇게 올라온 그 증거들 계속해서 다 보냈고 우리의 투쟁 과정도 그렇고 다 보냈습니다. 근데 끝내 묵살을 하더라고요. 약 8개월을 보냈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차이로 부정선거 우리 3주년 돼가지고 다큐멘터리 영화 당 한 표 나왔잖아요. 당 한 표. 고무렵에는 계속해서 보내니까 고무렵은 나를 차단을 했나요? 네, 한 8개월을 보냈는데 그 팩트들 보내고 그러니까 차단을 하고 전화도 받지도 않고 그러기 전에는 뭐 사무실에도 전화도 하고 네,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가고 작년 7월에 언론이 통해 가지고 이렇게 뭐 좀 사이다 발언하고 조금 이렇게 튀는 발언하는 거 한다는 거는 알았죠. 알고는 있었는데 직접 만난 거는 작년 7월 초에 국회에 들어갔다가 직접 만나고 직접 자신에게 명함을 받고 그래서 나는 이제 어차피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니까 부정선거를 알리는 게 목적이니까 계속해서 개인 카톡으로 보냈죠. 근데 약 한 8개월을 보냈는데 다 봐요. 카톡은 보면은 표가 나잖아요. 읽은 거는 표가 나잖아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약 8개월을 끊임없이 하루에도 뭐 하루가 멀다고 계속 보냈으니까 네 그것은 팩트입니다. 네네네. 또 안주도 네.
아유 뜨세요. 아이 아닙니다. 아이고 네 참 이게 카메라 네. 괜찮습니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예, 예.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떠세요. 그러면 네. 자 이제 그 윤석열 네. 대통령 사실은 우리가 그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자신이 보여준 모습은 네. 이 부당한 정책을 펼치고 그리고 네. 부정선거를 자행한 네. 그 문재인 정부, 네. 문재인 정부가 맞서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뭔가 정말 깨끗한 세상을 만들 것이다라는 네. 큰 기대를 걸고 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그 네. 우측 세력이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주겠다, 네. 믿겠다,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 네. 이 전제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만약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침묵을 한다면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네. 이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네. 그 분노가 더 크지 않습니까? 지금 그 민주당 지지자들보다도 네. 부정선거에 침묵을 하게 되면 네. 그 현재 국민의힘 지지자들 그리고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했던 사람들이 더 크게 분노할 것 같아요. 그렇죠. 더 강하게 윤석열 탄핵을 외칠지도 모릅니다. 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이 지지했던 맞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네. 정반대 모습 보였을 때 그 배신. 네. 네. 그래서 저 윤석열 네. 그 대통령한테 한번 좀 조언을 좀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진정 어린 조언. 네 저는 정말 부정선거 투쟁은 운명 같아요. 운명. 내가 몸도 아픈 장애인 몸으로 여기저기 만신에 이제 저도 한 잔 드릴게요. 한 잔 드릴게요. 몸도 아픈 사람이 운명처럼 다 알게 됐으니까. 근데 다 운명처럼 다 알게 돼도 이게 뭐 빛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때 당시에는 초기에는 뭐 칭찬받는 일도 아니고 대다수의 사람들한테 미친 사람, 또라이, 이상한 사람, 온갖 네, 그런 비아냥, 엄해모함 속에서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더불어조작당의 부정선거 이재명 문재인들이 한 패거리가 되고 부정선거 사실들을 부정경선 사실들을 받고 나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모를 때는 이재명이 조금 그때는 조금 그래도 네, 막 주구장창 국민들 청동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경선하면서 그렇게 했으니까 대한민국을 혁명하자고 외치고 다녔으니까 아니 사람은 그렇잖아요. 누구나 완벽할 수도 없고 뭐 흠도 있고 예, 어느 정도 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재명이가 조금 정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재명의 실체를 아니 선거에 조작됐다는 의심이 있으면은 목소리를 내고 앞전에 자기 신이 이제 2017년 1월 7일 날에 부정선거 조선일보 인터뷰해가지고 부정선거 문제를 수개표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인터뷰까지 한 사람이 2017년 3월, 4월, 3월 말 4월 초에 더불어조작당의 국민경선에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사기 조작 선거였고 또 많은 국민들이 많은 그때 당시 참여한 사람들이 더불어조작당의 그 당의 홈페이지 마비된 정도로 게시판이 마비된 정도로 항의를 많이 했는데도 침소봉대한다고 그러고 또 투쟁하는 사람들 밝히기 위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을 내부 총질자, 극렬 지지자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해버리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신이 아니 민주주의의 기본도 안 지키면서 그렇잖아요.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선거부터 조작을 했고 또 자신을 한때 지지했던 사람들이 천창용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그냥 듣고 넘어가자고 하는 자가 이런 자가 정치를 한다. 나 그래서 아무런 전과도 없던 사람이 내 인생 처음으로 이재명 때문에 전과도 생기고 이재명하고 선관위 참
상첩 부정선관위 범죄 집단 그 놈들이 나를 고소 고발해가지고 내 인생 처음으로 벌금 전가 100만 원 나왔어. 아무런 벌금 전가도 한 번 없던 사람이 공직선거법 100만 원 벌금 5년 동안 선거권도 박탈 당했습니다. 부정선거 사실을 알고 투쟁하면서 그러면서 인생의 처음 전가도 생겼고 그러면서 아까 또 우리 말씀하셨는데 이른바 문바들의 그 집단 고소로 약 6천 명이 나를 두 번으로 나는 이제 그런 사실을 경험했고 이렇게 문바가 친노죠. 친노 세력이죠. 친노 세력. 친노, 친문, 지금은 뭐 개딸, 뭐 이재명 뭐 이런 쪽이죠. 예. 그래서 나를 집단으로 그 고소 고발을 한 거예요. 두 번을. 나는 끊임없이 김경수, 문재인 부정선거 드루킹 사건도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드루킹 사건의 그 연루가 됐고 그런 더불어조작당의 부정선거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난 계속해서 투쟁을 해왔죠. 나는 내 몰랄 안 하고. 그래서 그때 신참정권 차수 시민연대가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약 한 7년, 6년, 7년을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많이 행동을 못 하지만은 나는 그 사명감으로 또 그 대표로서 또 타고난 피로 네, 장군의 그 후손 피로 끊임없이 저항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도 만났어요. 만나셨어요? 작년에 대통령 되고 나서 작년 8월 30날 두 번이나 만났어요. 직접 만나가지고 윤석열이 부정선거 수사라고 명령을 해서 한 10번을 외쳤죠. 바로 앞에서. 예. 그러면 국민이 대통령한테 명령할 수 있죠? 당연히 나는 그리고 명령할 수 있죠. 부정선거 사실을 알았고 윤석열 이재명을 경험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똑바로 하라고. 이재명과 같은 실수하지 마. 그렇지. 그리고 제가 하나 드려도 될까요? 우리 고생하는 우리. 아유 감사합니다. 예. 좀 감사하게. 네, 김 대표님. 네, 네. 아유. 그래도 젊은데 그래도 저보다는 아무래도 비교적 좀 젊은 청년 쪽에 속하는데 비겁하게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끊임없이 또 제가 많이 존경합니다. 예.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네. 힘들고 네. 그 사실 알아주는 사람도 많이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네. 정말 그 초지일관 네. 그렇게 진실의 목소리를 네. 내시는 거를 네. 참 그 저도 감사하게 느끼지만 네. 그 지금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네. 그 집회 신고도 해놓으시고 네. 누구든지 올 수 있게 네. 그거 되게 맞습니다.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이 가고 싶을 맞습니다. 수도 있는데 네. 아무 때나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중심 역할을 해주시니까 네. 저야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감사하고 존경하는 네. 마음이 들죠. 아마 이 대다수의 국민들도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알게 되면은 우리의 이 공의로운 투쟁에 그 가치를 알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확신을 했고 어렵고 힘들어도 또 타고난 그 장군의 후손 나의 뿌리가 이 나라를 구하신 조선을 구하신 천만리 장군의 후손입니다. 예. 그래서 나는 그런 기질 그것 때문에 끝까지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말씀해. 네네. 임진왜란 때 조선이 위기에 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조 임금이 명나라에 파병을 요청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뿌리신 천만리 장군님께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파병을 오신 거예요. 네. 2만 대군을 이끌고 그때 당시 이호송 장군님과 함께 우리 천만리 장군님께서 수의사 겸 총독장으로 오셔가지고 외놈들을 몰아내고 이 조선을 구하신 조선의 공신이죠. 공신. 그러다 보니까 부산 자성대 공원에 가면은 저희 뿌리신 천만리 장군의 전적비기도 있고 남한에 가면 할아버지 묘소도 있고 사당도 있고 명나라에서 오셔가지고 외놈들 몰아내고 천상천이라는 그 자식들까지 다 이래가지고 이 나라에서 기하를 하셔가지고 전공을 세워가지고 내가 천만리 장군의 15대 후손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그저도에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올라와가지고 서울에서 투쟁을 하니까 아스팔트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기를 그냥 그때부터 별명이 천장군. 장군도 그냥 장군이 아니고 상장군.
상장군이라는 그 별명을 그 피가 무시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프라이드, 그런 자부심은 강합니다. 나는 뭐 지식, 학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의 그 기본 행동, 양심 알면 뭐합니까? 서울대 뭐 이준석 같이 하버대 나오고 하면 뭐합니까? 부정선거에 없다고 다 드러난 부정선거 앞에 없다고 했고 지금 판검사들 한번 봐보십시오. 김명수를 비롯한 조대현, 천대엽, 이동원, 뭐 민유숙, 노태양 할 것 없이 이런 자들은 정말 다 드러난 우리 많은 국민들의 노력으로 다 드러난 부정선거 전갑해 비겁하게 문재인의 하수인 똥개 국가 반역자가 된 놈들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수사하라.